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페터의 나윤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기만 했지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번에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기 채널에 보면은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판이 있고요. 그 커뮤니티에는 제가 뭐 이제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올린 지 한 5일, 6일 정도 지났고요. 5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고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올렸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올렸던 질문은 소형 SUV 풀옵션과 중간 등급의 중형 세단, 가격은 모두 3천만 원 전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짜고 친 것처럼 50대 50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SUV의 풀옵션 선택하시겠다는 분과 중형 세단을 중간 등급의 트림 정도로 선택을 하겠다는 분이 정말 이제 숫자가 대등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 어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그 자동차 시장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중형 세단, 그리고 뭐 소나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가족에서 쓰는 이제 패밀리카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차가 이제 조그만 SUV, 사실은 원래 우리가 SUV 그러면 좀 덩치가 큰 차들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이 이제 크로스오버 SUV를 통해서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는 정말 이게 SUV 맞나 싶은 것까지 포함하는 소형 SUV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소형 SUV가 중형 세단하고 막상막하를 이룬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견주어 볼 만할 만큼 비싸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분이 절반이나 된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소형 SUV가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2013년에 쉐보레 트랙스가 소개된 것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기아 소울 1세대 모델을 소형 SUV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넓은 범위 해석이기 때문에 트랙스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2020년인데 그럼 8년이에요. 8년 동안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커져서 중형 세단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죠. 자, 요 정도의 배경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을 보면서 의견을 한번 나누고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저는 이제 그 정렬 기준을 시간 순서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리신 것부터 보는 거로요. 왜냐면 여러분들 댓글 올리실 때 다른 사람 댓글 안 보고 올리시기는 하나요? 저는 보통 앞에 있는 댓글 보고서 나는 거기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아니요, 저 동의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 제가 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 경험을 하셨던 거,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생한 경험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사실 되게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첫 글이 올라왔어요. 이 첫 글을 남긴 사람은 자동차 글쟁이 류창희 씨. 저하고는 이제 거의 2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이고요. 글이 되게 단단하고요. 생각이 글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썼냐? 이런 기능도 있군요. 새내기 유튜버. 저보다 유튜브 오래 했거든요. 그 다음에 JH문님. 차에는 그 등급에 맞는 감성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옵션 차이로 그것을 극복 가능하다면 당연히 더 편리한 풀업이겠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런 뭔가가 있기는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전통적이고 차에 대한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차의 급이라는 것은 공짜는 아니다. 그게 사실 옛날에는 정말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흐트러지는 게 유연한, 신축성이 좋은
그 모듈형 플랫폼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벽이 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형 SUV하고 중형 세단은 두 칸 차이가 나죠. 소형, 준중형, 중형. 이런 경우에는 같은 플랫폼 가지고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폭스바겐처럼 MQB 가지고서 폴로부터 시작해서 골프, 파사트, 아테온까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플렉시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정훈님, 자, 댓글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전 소나타 센슈어스를 구매할 때 니로나 셀토스도 위시리스트에 두고 고민했었는데요. 경험담이시네요. 소형 SUV의 풀옵션과 지금 구매한 센슈어스의 가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비교했지만 역시 탑승 공간이나 NVH에서 중형 세단이 가진 우위가 크기에 후회 없이 중형 세단 선택했습니다. 소형 SUV의 풀옵션이 더 많은 기능이나 경험을 제공하겠지만 실사용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옵션은 중형 세단 중간 등급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보단 차의 그레이드를 올려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이나 정숙성이 제게는 더 와닿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냐. 사실은 이 체급에 따른 확실한 느낌의 차이 있어요.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부분 차이 있는데 사실은 소형 SUV를 사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옵션도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UV이기 때문에. 자, 요 얘기는 이제 뒤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712님. 급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첫 차를 사는 입장이라면 소형 풀업을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그렇게 살 준비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첫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소형 풀업. 이게 소형이라는 거가 첫 차의 포인트가 아니라 풀업이라는 게 첫 차의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이 차를 타다 보면은 내가 주로 쓰는 장비가 뭐고 내가 어떤 용도의 물건을 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 뭐더라 이런 경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취향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차를 사실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 찍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거 빼놨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차의 급을 좀 낮추더라도 풀옵션을 가져가면. 왜냐면 요즘은 소형차라 그래가지고서 중형차에 있는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반자율 주행 기능도 소형차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하이테크의 민주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희님, 저는 이 세그먼트 많은 옵션이냐 대형차 하위 트림이냐를 고민 중입니다. 보통 제조사는 하극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이라 조금 대형 쪽으로 기우네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그먼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준대형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하고 이제 대형차, 유럽차 기준으로 보면은 소형차, 초소형차, 경차를 A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경차, 소형, 준중형, 중형, 준대형, 그리고 대형. 그런 다음에 럭셔리. 완전 하이 프리미엄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준대형급을 보시다가 이제 대형급을 보신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위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준대형 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 K7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브랜드에는 준대형까지예요, 지금. 그리고 그 위는 다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더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리무진 같은 느낌이 있고 진짜 안락함을 궁극으로 추구하는 그런 대형 프리미엄 세단이라면은 내가 뭐 오너 드라이버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특별한 니즈가 있지 않는 한은 대형 프리미엄 브랜드 기함? 이건 사실은 이기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이창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종현님, 추가로 준중형 SUV 중상위 옵션도 선택 가능한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워낙 금액대가 겹쳐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미 시장이 워낙에 경쟁이 많아서 솔직히 준중형 시장은 막 박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래에서는 지금 뭐 셀토스 같은 차가 막 치고 올라가지고서 뭐 나이가 든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막 잡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QM6처럼 중형인데 아주 가성비가 좋은 중형이 지금 준중형 시장의 위쪽까지 잡아먹고 있습니다.
세단도 마찬가지고요. 세단은 뭐 SUV한테도 먹히고 위쪽에서 내려온 세단한테도 먹히고 애매하죠. 이러다 보니까는 준중형은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중형은 뭔가 이제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지 않으면은 죽기 십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아반떼 CN7 영상에서 왜 아반떼가 그렇게 삼각반태를 거쳐서 격한 디자인으로 가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준중형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소형 얘기하고 중형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안 끼겠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세라이프님, 어중간한 옵션보다는 풀옵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솔로라서 챙겨야 할 가족이 없는 것도 한몫하고요. 자, 솔로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 만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50대 솔로보다는 20대, 30대 솔로가 많겠죠. 그래서 아마 간세라이프 님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더 풍족한 게 좋고, 남의 눈보다는 내가 더 좋은 게 좋아요. 그리고 아니실지 모르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신 경험이 아직은 부족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경향이지 틀렸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 다음 레드크로스님, 적십자시군요. 자, 이분은 저는 투표는 중형 세단에 했지만 지금 계약은 소형 SUV로 했습니다. 이거 뭐야? 자, 그래도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는 세단은 첫 차를 몰아봤고 SUV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 첫 차였다면 중형 세단으로 갔을 겁니다. 자, 세단은 몰아봤고 그래서 SUV 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유가 따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소형 SUV 고객 중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 청년층, 20대 말 30대 초, 요런 쪽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40대 이상,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저희는 이제 실버 커스터머, 내지는 불황형 커스터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좀 좋은 차를 탔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제는 좀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임금 피크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에 그 다음에 수입이 줄어요. 아, 이젠 씀씀이를 줄여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서 그래, 차 사이즈도 좀 줄여보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타다가 아반떼로 내려가면은 이거 차가 작아졌네요 라고 말을 듣기가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뭐 애들도 다 컸고 이제는 집사람하고 둘이 헐헐 놀러 다니려고 계속 조그마하고 운전하기 좋은 거 샀어. 이런 게 이제 준중형 밑에 소형 SUV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단에서 SUV로 장르를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애들이 다 커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엠티 네스터라고 합니다. 둥지가 비었다. 그러니까 알을 까서 이제 새끼가 부화를 해서 큰 다음에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큰 둥지도 필요 없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큰 차 운전하다 보면 여기저기 쿵쿵 박아요. 그래서 좀 더 홀가분하게. 뭐 하여튼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로 차를 바꾸는데 체면도 살리면서 실용적이기도 한 그러한 경우로 소형 SUV가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레드크로스님이 연세 드신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JB킴님, 제가 아는 JB인가? QM6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QM6는 정말 준중형 SUV를 죽이겠다고 하는 목적탑니다. 괜히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또렷한 목적이 있으면 고객들도 느낌표가 딱 오고 바로 계약서 쓰러 가거든요. 자, 남기훈님, 저는 세단을 택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스타일을 우선하면서 실루엣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세단이 일단 이렇게 쭉 빠진 게 멋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SUV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서 해치백 얘기하듯이 해치백은 꽁지 빠진 차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그래도 좀 이제 좀 덩어리가 있고 좀 터프해 보이니까 면피가 되긴 하는데 트렁크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양새가 안 나온다. 그리고 사실 세단이 트렁크가 더 길어서 쓸모가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SUV는 트렁크가 짧아요. 얕아요. 그래서 짐을 위로 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단은 이게 깊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은 더 싣고 내리는 게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짐을 올려야 되는 턱도 낮고요. 그러니까 꼭 뭐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손진우님, 소형 SUV 풀옵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유는 두 선택지의 메인 타겟인 2030 세대의 키워드에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이 있듯 세단을 탈 거면 G70 정도 급은 타야 세단을 타는 맛이라는 마인드셋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전후의 세단은 K5나 소나타 등으로 너무 뻔한 느낌이 강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새로 나온 신형의 외관도 잘 빠진 B세그먼트, SUV 말씀하시는 거겠죠? BSUV로 가겠다 싶습니다. 네,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내가 더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할 거면은 좀 더 자기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차를 원하는 젊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거 유튜브니까 쓸게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거 있죠. 예, 이 트렌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진호님은 사신다면은 진짜로 소형 SUV 풀옵션 사실 거예요? 트렌드 말고 본인의 생각 좀 궁금하네요. 자, 김정훈님, 네, 이분도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훈님 생각보다는 이건 취향 차이인 듯합니다. 큰 차가 필요 없고 스타일과 개성 중요시 생각한다면 소형 SUV 풀옵션, 높은 차급과 안락함 그리고 실속을 중요시한다면 중고가까지 생각한다면 중간 트림의 중형 세단. 네, 여기에는 제가 설명을 더 덧붙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무이텍의 차차차, 이무이텍 기자. 이분도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연조가 상당히 되신 분이죠. 이제 30년 거의 되셨네요. 오래 알았습니다. 자, 용도보다는 주행 감성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중형 세단에 한 표 던집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덧붙여 주셨어요. 역시 기자니까요.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이미 소형 SUV로 기울어진 듯 합니다. 소형 SUV 시장이 커나가는 거는 누가 뭐래도 기정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그리고 DKO님, 제조사도 풀업으로 가도록 중간 등급은 뭔가 아쉬움을 남겨놓게 가격표를 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통풍 시트나 프리미엄 오디오, 썬루프. 저는 소형 풀업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렇게 옵션 등급을, 이게 트림 레벨이라고 하죠. 밑에 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요거 한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요거 한 15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3천만 원 넘는 소형 SUV 견적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쉬움을 남겨놓게 가격표를 짠다. 옛날에는 정말로 어이없는 옵션들을 묶어놔가지고 가격표를 빌빌 꽈놨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경향은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스타일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이노베이션 패키지, 그래서 반자율주행 패키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좀 경향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놓는 것 같아서 이런 그 안타까움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갖고 관계가 있는 내용을 이따가 설명드릴 댓글들이 또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KO님. 그 다음 나비도프님, 이 프사가 안대라셨네. 아프셨나 봐요. 그리고 다비도프는 아주 좋은 쿨워터라고 하는 향수도 나오고 시가, 그리고 담배가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돌아갈게요. 소형 SUV 풀업이 3천이 넘어서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닌 듯한데요. SUV를 만들어대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소비자가 찾는 시장이라는 것보다 제조사가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다는 거에 증명. 대중 브랜드의 B세그먼트 가격이 옵션질이든 뭐든 실구매 비용이 3천을 넘겨버리는 시장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 3천이 넘으면 그건 가격적으로 C세그먼트의 영역임. 소형 SUV가 되는 시장인 이유가 B세그먼트를 가지고 C세그먼트 가격까지 올려도 소비자도 시장도 팔고 팔리는 게 현실이라는 거. 대중 브랜드 차의 B세그먼트라면 절대 3천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임. 소형 SUV가 3천을 넘겼다면 그건 옵션질이건 상품 패키징이건 홍보 마케팅이건 너무 과하게 남겨먹는 차라고 생각함.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에는 세그먼트를 나누는 그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장르도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세단도 쿠페형 세단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BSUV가 보면은 장르 파괴의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이 가격적으로 봐도 경차 가격에서 시작하는 베뉴부터 해가지고서 중형 세단 가격하고도 맞먹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셀토스 풀옵션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차들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입차 회사에 있었으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 야, 난 너희 나라 시장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나를 납득시켜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듣는 거지. 네, 다비도프님 말씀이 100번 옳은데 시장이 그만큼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객들이 있어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에서 어떤 쪽의 트렌드가 강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뭐 이분 말씀, 다비도프님 말씀에 정말 100%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야, 이거 제조사들이 어떻게든 많이 남겨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차 비싸게 만들려고 하나. 비싸게 팔려고 하나. 네. 요즘 대중 브랜드들은 정말 원가 압박 많이 받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어차피 마진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비싸더라도 최신 장비를 먼저 살 수 있다라 그러면 더 비싼 값을 냅니다. 그게 프리미엄 고객들이 느끼는 선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돈을 더 주는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중 브랜드는 비싸게 하면 안 팔립니다. 그런데 요즘 대중 브랜드 차들이 법적으로든 예를 들어서 뭐 주행 안전 장치라든지 뭐 에어백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상 자유 제동 장치, 자동 제동 장치 앞에 있으면 끽 하고 브레이크 잡으라는 거. 버스는 이제 의무잖아요. 이렇듯이 사실은 법이 요구하는 기본 장비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그 AEB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없으면 미국에서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가 안 된다. 그럼 그 안전하지 않은 차처럼 보이지고 그 차가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될 때는 핸디캡이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장비도 막 달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반자율 주행 장비 없으면 안 되죠. 또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배출가스 규정이 엄청 빡빡하잖아요. 작은 차라고 봐주나요? 아닙니다. 작은 차에도 이제는 뭐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뭐 SCR도 들어가야 되죠. DPF 들어가야 되죠. 뭐 산화촉매, 환원촉매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질소산화물 트랩 해가지고 요 회수장치까지 들어가는 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기계통 안에 깡통이 대여섯 개까지 달립니다. 안 비쌀 수가 없죠. 그리고 가솔린 차들도 요즘에 보면은 분진 여과장치를 달아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데 그냥 비싸지 않아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요즘 메이커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 소형 세단, 소형 해치백을 비싸게 만들면 이거 그냥 비싸진 거잖아요. 하지만 소형 SUV라면 좀 더 받아도 되죠. 정확하게 찍으셨어요. 자, 김한결님. 중형급 세단이 현실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요즘 같은 문화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소형 SUV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3천만 원 전후라고 가정했을 때, 즉 3천을 넘어버리면 소형 SUV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소형 SUV의 매력은 가격 플러스 잘 빠진 외형입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는 위에서 비슷한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소형을 소형답게 타는 거. 근데 SUV야. 그래서 요 벽도 이렇게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김북북님. 안 그래도 제가 정확히 이 부분 때문에 올여름쯤 차 바꿀 때 고민 중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잠시 마스크 사러 와이프랑 나갔다가 르노 삼성 매장에 있어서 XM3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차 잘 나왔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뒷자리는 어차피 카시트에서 저희 애들 앉을 거니 타협할 만하고 생각보다 큰 트렁크 크기에 와이프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가정용으로는 QM3가 길이는 중형차 수준인데 어떠냐고 했더니 SUV는 더 크게 느껴져서 중형 SUV는 주차가 힘들 것 같다네요. 하지만 XM3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그런 부담이 안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본 김에 트레일블레이저도 보고 가자고 마침 바로 옆에 쉐보레 매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뭐 이제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비교는 제가 여기서 직접 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전시된 말리부와 비교를 하며 와이프에게 세단과 SUV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꽤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 의견은 옆에서 많이 들어주시면은 내가 뭐 챙긴 거 챙기시는데 도움됩니다. 자, 세단은 애들을 카시트에 태울 때 애들을 안고 숙이고 들어가서 앉혀야 되니 엄마들은 좀 힘들 수 있다. 그에 반해 SUV는 위로 높으니 카시트에 태울 때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세단이 SUV의 승차감이 좋고 와이프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롤링이 적다. 네. 트렁크는 일반적으로 뒷자리에 카시트가 둘 다 설치되어 있으니 폴딩할 일이 적다는 걸 생각했을 때 SUV에 비해 세단의 트렁크가 작지 않다. 단 위로 높지 않고 안으로 깊으니 넣고 뺄 때 좀 귀찮다. 다른 건 몰라도 유아용 외건이 중형 세단 트렁크에 들어갈지는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고민하고 있지만 애들과 함께 나들이용으로 주말만 차를 문다면 SUV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출퇴근용으로 써야 하는 저희 부부는 아무래도 승차감이 중요해서 세단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소나타와 말리부 시승을 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i40의 명맥을 잇는 중형 세단 베이스에 소나타 외관 같은 모델이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아쉽네요.
정말 길고 체험적이면서도 되게 논리적인 의견 주신 김북봉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북봉님께는 제가 뭐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저한테 연락처를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북봉님이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해서 저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내 용도, 그리고 내 취향, 이런 거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엄기문님. 옵션이 부족하면 사고 난 후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저는 풀옵션을 추천하고 SUV가 활용도가 높아 SUV를 선호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아쉬움이 남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SUV가 활용도가 높아, SUV가 활용도가 높은지도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SUV를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세가 뭐라 하더라, 이런 거,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사라고 하더라, 이런 거보다 나라면 내가 쓸 거니까 내 취향에는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나는 주로 어떻게 이 차를 쓸 거지? 이런 걸 좀 더 생각하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변 주실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차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기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깽하님, 트레일블레이저와 소나타라면 SUV가 필요한 사람은 고민 없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선택하겠지만 XM3와 소나타라면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SUV죠. 그것도 터프하게 생긴. XM3는 그것보다는 뭐 자기가 그랬잖아요. 소형 SUV이기도 하지만 준중형 세단 시장, SM3 시장까지도 커버하겠다. 이거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하고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XM3라는 차가 뭐냐면 크로스오버 SUV인 소형 SUV하고 또 세단하고 사이에서 크로스오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과 준중형 사이에 진짜 크로스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 되면 대박이고요. 잘못하면 그 사이에서 헷갈려서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깽아님 감사합니다. 황우선님, 네, 저하고 친한 후배예요. 근데 차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중형차급만 돼도 주차가 부담스러워하는 김여사 성향과 작은 차 큰 출력을 원하는 제 바람에 맞춰 2년 전부터 코나 사륜 풀옵션 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소형차 3천만 원의 시대가 되었죠. 크기에 대한 욕심보다 편의 장비 충실한 프리미엄급 다목적 소형을 타겠다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지만 일반 브랜드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제 이 차를 선택할 땐 부부지간에 애들이 컸다면 애들까지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고집 부리지 마시고 최대한 설득하세요. 아니면은 마지못해라도 동의할 만큼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시든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분들이 이제 주차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할게요. 공간지각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남자가 조금 낫대요.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많아요. 디테일이나 아주 깐깐한 관리, 매니지먼트에는 여자분들이 낫습니다. 저도 매니지 당하거든요. 하여튼 또 얘기가 샜다. 그래서 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 쉬운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 큰 출력. 요거는 원래 SUV 얘기랑 좀 다른 거죠. 소형 SUV가 아니라 소형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코나는 작은데 많이 높지 않은 SUV라서 좀 다이나믹하고 야무진 맛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코나 사륜에다가 1.6 터보를 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3천만 원짜리를 2년 전부터 탔다. 난 얼리 어댑터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프리미엄급 다목적 소형을 타겠다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 브랜드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죠.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SUV는 그 자체로 이미 비싸요. 근데 이걸 프리미엄급까지 끌어올린다. 사실 이거 가격 부담 틀림없이 됩니다. 이 코나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소형 SUV가 이제 상급, 중급, 하급으로 또 세분화되겠구나. 그리고 코나는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그 이미지도 좀 강했고요. 그리고 세계 수출도 잘 됐고요. 파워트레인도 그냥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만들면서 이제 코나의 라인업이 생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파워로 밀어붙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미 있죠. 미니 같은데. 감사합니다, 호선씨. 그리고 CK님, 3천 전후 중형 세단 용도가 너무 한정적이고 소형 SUV 풀업은 모두 편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가 한정적이다. 이게 세단이 뒤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짐 싣기가 어렵다. 뭐 그래 큰 짐 실을 때 용도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SUV니까 소형 SUV가 더 낫지 않냐. 옵션도 많으니까 더 좋지 않냐. 예, 이렇게 차를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옵션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차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를 사세요. 내 용도에 맞는 차를 사세요. 그리고 가끔 있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를 고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한 2번 가족여행을 뭐 처갓집 식구랑 같이 가는데 어떡하죠? 렌트카 쓰세요. 한두 번 때문에 차를 사시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 나의 핵심 용도 여기에 맞춰 사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비존스님, 컨셉이 완전 다른걸요. 이런 걸로 고민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슨 차를 선택할지 모른다는 의미 같습니다. 패밀리카라면 중형 세단, 1, 2인 가족은 소형 SUV 풀옵션이죠. 생각해보면 굳이 풀옵션일 필요가 있나요? 가격에 니즈를 맞출 필요가? 여기까지는 아주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런데 라고 썼는데 XM3 생각하면 고민될 듯 하군요. 이 XM3가 나쁜 놈이야. 아이가 5살 미만이면 XM3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산 중형 세단입니다. 이분 되게 논리적으로 또렷한 생각 가지셨던 분인데 헷갈려 버리고 계세요. 이게 요즘 시장이에요. 흑백이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댓글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다양한 분들이 댓글을 주시면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읽으시는 분, 이 독자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꼭 있을 거거든요. 그게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같아. 그럼 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정리를 미처 못했을 뿐, 아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그분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자, 서비정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춘호님, 비슷한 고민에 작년 말 중형 세단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만 1년에 2번 정도 비포장 임도를 갈 일이 있는데 그때만 최저지상구가 세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 SUV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공유 차량 등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태훈 리님, 제가 최근에 정확히 이 고민을 했습니다. XM3 1.3 터보 풀업하고 K5 2.0 노블레스 더하기 옵션 몇 개.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직 싱글이고 주로 저 혼자 아니면 동승자 1명 정도 태우는 일이 가장 많을 것 같아 XM3로 선택했습니다. 위와 같이 비교하니 그래도 차값이 400 중후반은 차이가 나고 거기에 취득세, 매년 납부할 자동차세까지 생각하니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만약 이미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다면 K5를 선택했을 거예요. 물론 가격 차이가 한 200만 원 이내였다면 중형 세단 선택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분은 풀업 때 풀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한 400만 원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K5 2.0에다가 프레스티지 트림 정도 하고서 이제 옵션 한두 개 정도 패키지를 넣게 되면은 XM3 1.3 터보 풀옵션하고 가격이 100만 원 미만으로 차이가 줄어듭니다. 물론 세제상으로는 소형차와 중형차이기 때문에 등록비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한다고 해도 한 150만 원 그 정도 차이일 겁니다. 이거 36개월 할부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싱글이시고 혼자나 한 명 더 정도 태우시기 때문에 좀 더 내실이 있는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또 XM3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승용차 같은 느낌을 완전히 포기하긴 싫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주 영리하고 현명하신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훈리님.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사실 저 어저께 밤에 이거 영상 찍었다가 이거 다시 찍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BN1738님. 우리 집은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인데, 자, 4인 가족, 아이가 둘 있는 집 잘 보세요. 2017년에 니로를 계약했다 파기하고 LF 소나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니로를 포기한 이유는 2열의 거주성과 트렁크 공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니로와 LF 소나타의 가격대가 거의 겹치고 당시 소나타는 단종 직전에 할인 공세가 있어서 소나타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 2인 가족 혹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 명 있는 집이라면 소형 SUV도 가능할 것 같은데 4인 가족의 메인카로는 확실히 좁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차를 살 때 최고 트림 풀옵션은 무조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분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셨다 파기하셨다는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시는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접근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이분한테서 저희가 배울 거는 이걸 갖다가 이게 답이다라는 것보다 정말 세세하게 고민을 하고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트림 풀옵션은 무조건 낭비다. 물론 이제 최고 트림의 풀옵션이 중고차 가격을 받을 때 그냥 풀옵션 아닌 최고 트림이거나 아니면 그 바로 밑에 트림에다 옵션 몇 개 추가한 것보다는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낭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비가 요즘 되게 많잖아요, 차들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직업이 이거니까 이것저것 막 써봐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중에 쓰는 거 몇 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너무 복잡하면 쓰는 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개인의 정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게 뭔가는 잘 선택을 해보시면은 옳은 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50대 50. 58분이 좋아요를 해주셨고, 505명이 투표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25분 이상이 댓글을 달아주신 저의 첫 설문조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의견들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내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는 김북북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차량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차를 사는데 차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향인지, 내가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지, 나는 이 차를 또 얼마나 오래 쓸지, 이런 거. 나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내가 잘 차를 선택하고 꾸밀 수 있게 됩니다. Haste makes waste란 말이 있죠. 서두르면은 낭비가 온다. 자동차 구입은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더 좋은 거, 혹시 몰라서 좀 더 큰 차. 결론이 뭐죠? 확실하게 많이 돈 씁니다. 자,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 안녕.